자, 쭉 같이 읽어보죠. 비율, 이번에는 비율이야. 퍼센테이지.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어떤 모 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비율을 생각해 볼 때, 그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모비율이라고 하고, 비율, 프로포션의 첫 글자 P를 따서 P라고 한다. 당연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들 맘대로 해요. 아무튼 모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 대한 뭐랄까 스마트폰 브랜드 선호도 조사 이런 게 비율인 거야. 어느 핸드폰이 제일 좋아해? 좋아해. 전 아이폰이야. 전 삼성이야.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뭐 몇 퍼센트가 좋아할 거냐 그거를 모 비율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체 국민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어떤 핸드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표본 비율, 표본에서의 그 뭐 선호도의 비율이 이제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건 당연히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선호도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전체 국민에 대한 선호도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한마디로 모 비율의 추정인 거예요. 이렇게 아까 했던 건 모 평균의 추정, 여기 이번에 하는 건 모 비율의 추정. 옛날에는 정말 여기는 정말 나온 적이 없었어. 정말 안 나왔었어. 통계적 추정 자체가 시험에도 안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 표본 비율, 모 비율 문제가 수능에 나와요. 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꼭 나오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출제 확률을 보면은 이쪽이 더 높은 것 같아. 모평균의 추정보다는. 여태까지 많이 울고먹어서 그런가 요즘엔 이걸 내더라. 표본 비율이란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나타냈던 것처럼 표본 비율은 여기 P 햇이라고 있는데 P 햇이라고 한다. P 햇 모자란 뜻인가? 모자가 햇인가 맞지? 삭감. 는 표본 크기 중에서의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1000명을 뽑았어. 그 중에 30명이 삼성을 원하면은 1000분의 30 그게 표본 비율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P에선 그렇게 구한다. 자, 개념 체크.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명이었다.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표본 비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 오케이? 그냥 개념 체크인가 500분의 80을 한다. 이런 거예요.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표본을 여러 개 뽑으면 그렇지. 표본 비율도 여러 개 나오잖아. 그렇지. 표본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놈들의 평균은 P하고 같다. 모비율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모비율과 같게 돼 있다.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다.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이때 Q는 뭐냐면 여사건의 확률 같은 거예요. 여사건의 확률. 우리 이항 분포에서 NPQ 할 때 그 Q랑 똑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n분의 PQ가 되고요. 표본 비율들의 표준 편차는 n분의 PQ는 루트 씌우는 게 된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표본 비율은 선택되는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함으로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확률 변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의 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증명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 과정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요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거를. 이렇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의 평균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PQ 나누기 N이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는 거야. 표준 편차는 여기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다 이거죠.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 제품의 분량률이 10%다. 이게 바로 모 비율이에요. 모 비율. 모 비율이 10%니까 0.1이라는 거예요. 0.1.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저 100개가 바로 N의 값이 되는 거예요. N이 100이다. 알겠죠?
표본 분량률 표본의 분량률,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 공식 외우고 있냐 이거지. 2의 p 햇은 모비율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p 햇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 0.1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이거를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 나눠준다. 그래서 나눠주면 0.0009가 되겠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0.004. 루트 씌우는 거 알지, 그치? 분수 바꿔서 루트 씌우시든가요. 소수라는 게 헷갈려. 표본 비율의 분포, 표본 비율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표본 비율도 정규를 따르게 되고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Z 이걸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 표본 비율에서 그놈의 평균인 모 비율을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준 게 확률 변수 Z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얘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얘는 그냥 주장하는 것, 주장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얘가 표본 비율도 정규분포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본 비율이 몇 이상일 확률 또는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걸 그대로 우리가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여기서는.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준 건데 모 비율이 평균이고 요거를 해주는 게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 이걸 외워놔야 되는 거지. 이 공식을 외워야지만 모 비율의 추정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개념 체크인데 하나 볼까? 개념 체크. 어떤 사건에 대한 모 비율이 0.4인 모집당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럼 크기가 600이라고 했으니까 이 표본 비율인 p 햇의 정규분포를 우리가 구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어떻게 된다? 모 비율의 평균과 똑같다. 모 비율과 똑같다. 그래서 0.4. 여기는 뭐가 온다? 0.4 곱하기 요놈의 6건의 확률인 0.6 해주고 크기인 600으로 나눠주는 게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몇 정도 되지? 0.4 이상가? 0.24? 0.24 나누기 600 하면 어떻게 돼요? 6, 4, 24인가? 4 그래서 0.0004가 되겠네요. 0.0004니까 0.0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면 완료된 거예요. 이때 표본 비율이 42%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모 비율이 40%야. 어느 제품을 좋아하세요? 전 갤럭시죠. 이 40%가 나왔다는 거지. 모 비율이. 근데 여기서 600명을 뽑았을 때 600명 중에서는 갤럭시 좋아하는 사람이 42%보다 넘을 확률이 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저 확률 어떻게 보여준다고? P의 P 햇이 0.42보다 클 확률은요.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화를 해주는데 0.42에서 평균인 0.4 모 비율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0.02로 나눠준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빼주면 몇이지? 0.02인가요? 0.02니까 1 되네, 그치? 그럼 P의 Z가 1보다 클 확률이 되네요. 1보다 클 확률은 계산할 수 있죠. 0.5에서 0부터 1 사이의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요. 빼줬더니 몇 나오는 거야? 0.2이퀄이에요. 1 곱하기 15%요. 15%면 작은 거야? 높은 거야? 평균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삼성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잘 홍보해야 또는 우리 물건이 어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이걸 조사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600명 추출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학교 학생들 중에서 또 뭐 400명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을 하면 모 비율이 원래 우리가 선호도가 40%인데 42% 넘어갈 확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떤 특정 회사에 600을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60%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실제로 잘 일어날 일이야? 안 일어날 일인 거야? 안 일어날 일인 거야. 이상한데? 왜 여기는 60%가 넘어갔지? 그럼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뭔가 특정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유난히 우리 삼성 갤럭시 제품을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만족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럼 우리 모비율이 40%인데 조사해봤더니 39% 나왔다.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떤 특정 비율을 조사할 때는 이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조사를 안 해도 될 필요도 있는데, 오케이?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 모비율하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하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비율이 0.4%인데 600개에서 42%가 넘어갔다면 확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무언가 영향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퍼센트는 뭐 그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정말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툴에 의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확률이 되게 높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전부 다. 표본 비율의 분포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20%는 걸어서 다닌다, 학교를. 근데 100명을 조사했어. 임의로 100명을 조사했는데 걸어서 한 애들이 16% 이상 30%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라. 전체는 20%인데, 오케이? 어떤 특정 집단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미 추출한 200명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을 뽑았을 때의 비율이니까 표본 비율인 거예요.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 0.16에서 0.3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그럼 이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표준화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p 햇이 가지는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공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p 햇은 크기가 몇이면 크기가 몇이죠? 크기가 100명이네요. n이 100인 경우에 p 햇은 정규분포를 가지는데 정규분포는 당연히 모비율의 평균 모비율과 일치하고 오케이? 20%인 거죠. 20%니까 여기다가 0.이라고 써요. 0.2 써주고 여기다가 뭘 써준다? 0.2 곱하기 요거의 6건의 확률 0.8 나누기 크기 100을 해준다는 거지. 몇이죠? 0.16 나누기 100을 한 거니까 이거 이제 10분의 0.16 0.0016이에요. 0.0016 0.0016은 0.04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상수 틀리면 안 되겠네요. 표준합시다. 요거에서 요거 빼. 마이너스 0.04죠. 그쵸? 그거를 표준 편차인 0.0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돼요. 여기서 요거 빼. 요거 빼. 0.3, 0.2 빼. 0.1 남지. 0.2를 0.04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0.2를 0.04로 나누면 여기 빵빵빵 되면서 4분의 10이니까 4, 2, 8 이렇게 되죠. 2.5가 되죠. 2.5.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의 확률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0.3414 0부터 2.5까지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0.4938 해가지고 이렇게 7, 8, 3, 4, 5, 1 이렇게 되겠네. 0.8351, 83.51%. 할 수 있겠니? 이게 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공식을 바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풀 때는 앞에 있는 공식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공식이 외워지는 거야. 자, 이제 모듈의 추정이에요. 공식의 구조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 비율을 p 해시라고 할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비율의 구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모비율이라고 하는 건 표본의 비율에서 1.96을 곱하거나 2.96을 곱한 다음 여기다가 시그마에다가 1.96이나 2.58을 곱해준 다음에 더하고 빼주고 하면 된다. 아까랑 똑같아요.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1.96이나 2.58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지? 당연히 1.96은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2.58은 신뢰도 99%. 표준 편차는 아까 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이 표본 비율 곱하기 여사건의 확률 나누기 크기 해주면 루트 씌워주면 돼. 할 수 있겠니? 뭐 실내 구간의 길이, 오차 구간, 오차 범위 이런 건 아까랑 다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개념 체크.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표본 비율이 0.4일 때. 표본 비율이 0.4니까 키 햇이 0.4인 거고요. 600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n은 6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모 비율을 각각 구하여라. 특징적인 건 뭐야? 특징적인 것은 표본 비율, 모 비율을 할 때는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모평균 할 때는 표준 편차가 몇이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공식에 사용됐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를 쓸 때 이 표본 비율하고 그거의 여사건의 확률하고 크기가 있으면 여기 표준 편차가 여기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우리가 모 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다. 모 비율 P는요, 표본 비율 0.4에다가 더하기 95%로 한다고 하면 1.96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은 몇이야? 표본 크기 600이고요. 표본 비율은 0.4고요. 이 여사건의 확률은 0.6 나온다는 거지. 요 놈을 구해준 다음에 0.4에서 더한 것부터 뺀 것까지가 모 비율의 범위가 되겠다. 600명을 뽑았어. 표본 비율이 40%가 나왔다면 600명을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40%가 갤럭시를 좋아한다고 했다면 그럼 우리 국민 전체를 확대를 시켜보면 아마 36%에서 44% 거의 44% 사이일 것 같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추정하면 그게 맞을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40%가 나왔는데 그럼 진짜는 36%에서 44%일 거다라고 하면 어때? 조금 좀 간격이 좀 넓지 않아? 안 그래? 이게 좀 넓은 거 같잖아, 그렇지? 좁히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좁히고 싶으면은 여기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여기 숫자를 줄이려면은 여기를 낮추는 거야. 여기를 낮추면 신뢰도가 같이 낮아져 버려요.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가급적이면 많은 표본을 조사해야 우리가 추정하는 모 비율의 이 범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 비율을 추정했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2 곱해주면 되는 거야. 95%는 이거고 99%는 한다면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게 똑같은 거죠. 100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비율이 80% 0.8이 나왔을 때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95%와 99%로 각각 구하여라. 똑같아요. 2 곱하기 여기 곱하기 루트 n분의 0.8 곱하기 0. 이렇게 해주면 되죠. n에다가는 몇 명 뽑았어? 100명 뽑았으니까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그냥 1.96 넣어주면 95%의 실내 구간이고 2.58을 넣어주면 99%의 실내 구간. 할 수 있겠지? 이게 진짜 공식만 알면 못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야. 계속.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 까먹게 된다는 거지. 까먹게 돼가지고 통계 부분을 안 풀어버리는 애들이 꽤 많아요. 선생님이 가장 열받는 게 뭐라고? 이렇게 맞네, 쉽네요. 쉬웠다는 사실조차도 까먹는다는 거지. 어쩜 그래? 모비율의 추정.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0세 이상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새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거 실제로 많이 하죠. 여론조사는 실제로 우리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도 정말 많이 참조하는 여론조사.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들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샘플을 어느 정도나 원하시나요? 몇 명 정도나 원하시나요? 뭐 이렇게 어느 계층에 대해서 주로 조사하시는 거 원하시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화를 막 하는 거야. 전화를 막 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여론조사 하려고 하는데요. 끊고 또 전화를 한다고.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는데 끊고 이러다가 이제 몇 명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 대답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ARS로 하더라고. 전화가 딱 와. 근데 무슨 전인지 몰라. 받으면은 이 조사하는 뭐 어디에서 실시하는 뭐에 딱 끊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YMCA 이런 데도 하고 뭐 한국 갤럽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는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찬성 64%, 반대 12%, 무응답 24%. 엄청 은근하냐 이거? 90%는 무응답일 것 같은데. 일단 이때 새 교육 찬성하는 20세 이상 국민 전체의 비율을 한번 추정해봐라. 찬성하는 사람 한번 알아봤자. 찬성하는 사람의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을 추정해봐라 이거지. 신뢰도 95%로. 선생님 신문 막 보니까 이제 대부분 95%를 많이 쓰더라. 99% 쓰진 않더라. 95%를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표본의 찬성 비율이 필요해요. 표본의 찬성 비율. 표본의 찬성 비율이 0.64라는 거죠. 64%. 여기다 더하기 해주고요. 여기서는 빼기를 해줄 거라는 거지. 어떻게 해준다? 여기 95%니까 1.96 써주고 루트 표본의 크기 900명 그 다음에 요 표본 비율 0.64 곱하기 6건의 확률 0.31을 해준다. 요거를 구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으로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900 0.64 곱하기 0.32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00분의 64 곱하기 100분의 32고 여기는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0이고요. 계산해주면은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있고요. 100은 몇 승 있는 거지? 100은 3승 있는 거네. 100 3개니까 10에 6승 있고요. 여기는 2에 6승이고 그치? 여기는 2에 5승인가? 루트로 안 나오는데? 된장 아니야 이거 된장? 루트 씌우면요 3 나오고요 여기는 몇이야? 1000? 1.9는 같지? 여기 1.9이라고 돼 있으니까 1.9 여기에는 10의 3승 에다가 여기는 2의 전체가 2의 11승인가? 왜 이래? 그러면 2의 5승 곱하기 루트 2가 되는데요. 이거 된장인데 이거? 확실해 이거? 맞아? 맞아? 맞는데. 얘는 딱 나왔네? 곱하기. 여기 곱하기를 틀렸네요. 여기가 0.32가 아니고 0.36이었네. 여기는 36이 돼가지고요. 36이니까요. 2의 6승이고 여기는 이제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2의 3승이 나오고요. 여기는 6이 나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 3, 2, 6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2가 3개고 5가 3개고 2가 3개 지워지고 나면 2만 하나 남네요. 그래서 125분의 2 125분의 1을 계산을 하면 0.0316이 나와. 숫자 아주 그냥 진상이네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은 67136보다는 작고 요걸 빼주면 60864보다는 크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렇게 산수 복잡하게 안 나와요.
딱딱딱딱 잘 이쁘게 떨어지게 나와. 이렇게 맥시멈 소수 4제짜리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제 지금 풀어보세요. 시작!